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정부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유럽연합까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태인데 유럽연합도 당초에는 30%였는데 이걸 낮춰서 15%까지 낮춘 거잖아요. 이게 일본과 닮은 꼴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일본의 이제 협상의 공통점을 꼽자면 상호관세 15%로 낮췄는데 세 가지를 내줬습니다. 막대한 투자 금액,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요. 또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겠다라는 거, 특히나 민간 품목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장 개방을 안 해왔었는데 이것까지 개방하면서 15%까지 낮췄는데 일본은 당초 상호관세가 25%였습니다.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5,5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760조 원.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77조 원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 예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EU는 한술 더 떠서 6천억 달러입니다. 830조 원. 여기에다가 에너지 구매 비용은 별도입니다. 1,000조 원이 넘는데요. 자, 그나마 EU는 27개 회원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나눠서 하면 상대적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너무 기준을 높여놨어요. 5,500억 달러. 사실은 1기 트럼프 행정부를 돌이켜보면 중국이 미국에 2천억 달러 상당을 약속했거든요. 그것도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의 3배를 높여놨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시한 게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였거든요. 4대 그룹 끌어 모아서 1,000억 달러. 여기다 2,000억 달러까지는 감수하고 있었어요. 수출 기업은행의 어떤 지급 보증이라든가 펀딩을 통해서 2,000억 달러까지는 했는데 워낙에 지금 트럼프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협상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동차 협상에 대한 것도 좀 살펴를 보면 일본과 유럽이 상호관세 각각 15%로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입게 될 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관세 15%가 부과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미 FTA로 그동안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도 무관세로 관세 없이 미국에서 차를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산 지금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 그리고 일본 차의 경우에는 2.5%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제히 미국산 차, 유럽산 자동차가 15% 관세로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큼 만약에 15%로 관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손해인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고 EU, 일본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 무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왔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관세가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영업이익이 한 현대기아차가 20%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게 되면 손실 하반기 손실만 6조 원, 연간 12조 원의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는데 자동차는 소부장이에요. 대형 자동차가 무너지면 소재, 부품, 장비, 지역 경제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몇 %가 될지가 가장 관건인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다수 국가들은 15%에서 20%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협상단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조선업이 이번 협상이 지렛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선업, 마가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간. 이걸 다시 위대하게라는 컴플리츠에 미국이 내세웠던 이제 이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이제 SOS를 했던 조선업에 우리가 이제 역제안을 냈습니다.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조선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우리가 이뤄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민간 이제 조선사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여기다가 이제 이를 뒷받침할 투자까지 대출 지급 보증까지 금융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 패키지를 수십조 원에 달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제 하워드 러티닉 상부장관한테 이
이 프로포즈를 하니 굉장히 이제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미국은 지금 뭐 한두 대도 조선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취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해양 패권 견제라는 측면에서 딱 맞아드는 카드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투자 규모가 수십조 원이에요. 그동안 계속 수백조, 예. 수천조를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의 눈높이에 맞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주시고 계신데 앞서서도 일본이 투자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을 높여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 우리나라에 4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4천억 달러라고 하면 원화로 55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80%를 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협상이라는 게 처음에 높게 부르고 차츰 이제 2차, 3차 협상을 통하면서 이제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17반으로 1,000조 플러스 알파 최대 2,000조까지 2천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진 눈높이, 특히 이제 일본이 4천억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면서 5천억 달러, 5,500억까지 이제 예스를 해버리니까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제 추상적인 투자 금액보다는 우리가 강점인 K조선, 여기다가 이제 농산물도 마지노선이었지만 이것도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첨단 제조업 중심의 상호 실익이 되는 협상 전략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상호 관세, 품목별 관세를 좀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세 협상 운명의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추가 소식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부진에 시달리고 있던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는 그동안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늘상 적자였고요. 타도 이제 TSMC가 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TSMC 타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165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수주했다라고 공시하자마자 주가는 7만 원대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시라는 건 대회비예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습니다. 깜짝 공개를 했어요? 맞습니다. 내년 이제 미국의 테슬라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주행, 자율주행 AY6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할 예정인데 이게 앞으로 이제 160억 달러는 최소치이고 실제 금액은 이보다 몇 배나 더 될 수 있다. 특히 계약 기간이 8년, 2033년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생산도 되지 않은 칩입니다. 미래 칩을 선도 입점했다라는 얘기인데 8년 동안 테슬라의 납품할 매출을 따져봤더니 2조 8천억 원이에요. 이는 지난해 이제 파운드리 매출 삼성전자 한 19조 원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론 계약 규모도 중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2나노, 2나노가 어느 정도냐? 10억 분의 2미터. 이 머리카락 굵기로 따진다면 약 머리카락 한 개 굵기의 3만 분의 1. 이 극한의 초미세 공정에서 새로운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165억 달러라는 이번 계약 규모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 몇 배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 게 추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TSMC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품질이었거든요. TSMC의 품질은 같은 공정에서 지금 70%까지 품질을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20에서 30에 머물렀습니다. 그걸 최근에 급격히 끌어올려서 60%까지 오르니까 대부분 이제 TSMC에 줄 섰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 둘씩 여기는 줄 서도 대기줄이 너무 기니 삼성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의 계약 규모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2나노 공정의 수율이 안정성이 입증이 되면 연간 파운드리 매출이 적어도 10% 이상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퀄컴이 차세대 칩에 갤럭시 칩을 이제 이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5월에는 닌텐도 게임 스위치 2에도 이제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빅테크 기업을 추가로 좀 확보하게 된다면 TSMC 중심의 파운드리 시장이 삼성과 양분하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품질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시장 점유율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지금 5세대거든요. 예. 5세대 칩이 납품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인공지능 칩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은 HBM3와 HBM3E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57%.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인데 24%고요. 마이크론도 19%로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올해 디램 1위는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삼성전자가 내준 상황인데 예. 그러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올 하반기 HBM3 12단에 달하는 5세대 칩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 매출을 받는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5세대가 아니라 6세대 HBM4까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앞서서 이제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 2주 안에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에서 받는 그런 타격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2주 이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반도체 의약품이 미국의 안보에 저해하고 있는지 조사를 네.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15에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걱정돼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대규모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못 받고 오히려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보복 관세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경우 미국 대미 수출이 최대 8%가량 줄어들 수 있고 특히나 완제품뿐만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 장비 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삼성에 날아들어온 모처럼의 희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인철 소장님과 경제 이슈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